네, 돈이 되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너무 걱정입니다. 그 걱정의 중심에 수급에 외국인이 껴있죠.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줄기차게 팔고 있습니다. 5개월째 한국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치로 한번 보시죠. 5월 한 달 동안만 1조 6천억 원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하고 보유 현황 지금 나와 있는데요. 확실히 주식이 많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오면서 주식이 확 줄었고요. 뭐 채권이나 합계 보면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채권은 주식보다 덜 쪼그라들었어요.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월별로 흐름 보시면 4월 대비 5월에서 반의 반 토막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 잔액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외국인 보유 주식 시가총액 26.8% 지금 차지하고 있고 코스피는 1조 2천억 원 정도, 코스닥은 3천억 원 정도 순매도 기록을 했습니다. 채권은 1조 넘게 지금 순투자로 매달 신기록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은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요. 주식에서 빼서 채권으로 가는 건지 주식은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 현물, 선물 다 팔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취약한 시장에 있어서 구원투수가는 안 될 망정, 오히려 지금 본격적으로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3개월마다 오는 거. 외국인들이 지금 누적으로 한 6만 계약 지금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청산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대로 롤오버를 시켰어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지속적으로 물량 압박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이렇게 수급상 꼬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경기 외적으로 보면 CPI라는 엄청난 수치가 나옴으로써 지금 이제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죠. 자, 외국인들만 놓고 일단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투자 비중이 2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제 기억으로 가장 많았을 때가 30%대 중반까지도 갔었던 적이 있는데 한 2년 전에도 그랬죠. 뭐 그렇게 많이 됐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외국인들이 연중, 그러니까 이제 역대 최저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는 뭔가 룸을 비워놨으니 룸을 좀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외국인들이 파는 데 이유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전자를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이 룸이 비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룸이 비어졌는데 룸이 비어진 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왜 룸을 비웠을까? 룸을 비웠으면 채워놔야 된다? 채워놔야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룸이 비었기 때문에 채워놔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처럼 들리기지만 논리적 근거는 좀 부족하다. 이게 제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왜 팔았는가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판 것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불안하니까 팔았겠죠. 그게 저는 정답이다라고 봅니다. 여러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만 불안하니까 판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불안하면서도 기아는 사잖아요. 예. 그렇다면 불안하지 않은 주식은 사지만 전반적인 주식들이 불안하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기아를 안 샀다라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한국물로 다 한국을 떠나버린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기아를 사고 삼성전자를 판다라는 것은 그들이 느끼는 체감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제 가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이 그러면 언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환율이 그러면 외국인들이 보고 있느냐? 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1240원에서 1290원까지 움직이는 사이에서 외국인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외국인들은 환율을 보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환율 같은 경우 우리나라 스스로 힘에 서 원화 강세가 이루어져야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지금처럼 철저하게 달러 대비해서 신흥국 통화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움직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290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한다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면 들어온다라는 거죠. 1240원대 원화 강세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왜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 근거가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전 세계 증시가 불안하다. 그래서 특히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불안하니까 굳이 내가 신흥국에 투자할 요소는 못 찾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인들 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몇몇 종목들이 튀어올라도 일단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QT가 시작이 되죠. 데이터표 축소 약 300억 달러. 물론 이제 이게 새로운 자금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채권 만기가 된 거는 이제 만기되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만기된 채권을 갚아 나가야 되는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라도 일단은 내가 돈을 좀 보유하자라는 심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굳이 이런 변동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희망의 트리거를 찾아야 될 것은
채권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팔아서 우리나라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져가고 있느냐? 이 흐름은 별로 안 보여요. 우리나라 채권에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국내 채권을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 채권을 물론 이제 금리라는 것을 따져서 채권을 투자하는 요소도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볼 때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우리가 살펴야 될 건 하나입니다. 팔았느냐 그 돈을 채권을 샀느냐. 그러니까 그 돈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습니다. 돈이라는 게 수익을 찾아서 쫓아다니기 때문에 네. 팔아서 예금 형태로 놔두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결국 본국으로 송환시키느냐 국내에서 머물게 하느냐인데 국내에서 머문다라는 건 채권을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채권을 지금 사고 있다는 것은 일단 놔두자. 여기 놔둬보고 여의치 않으면 빼나갈 수 있는 거죠. 채권은 언제든지 빼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단 놔두자라고 본다라면 일단은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좀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둘러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단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불투명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금리 정책 일정이 이번 주에 많이 몰려 있죠. 네. 수요일일 거예요. FOMC도 있고 사실 그 같은 날 채권 만기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제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기존에 그 왔던 돈을 다시 투자를 해서 유동성을 미국 연준이 시장에 공급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던 돈이 이제는 이제 돈줄이 끊기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QT라는 방식인데 그것을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지금은 몸을 사리는 단계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라고 보셨는데 다만 돈 빼고 한국을 아예 떠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부분을 채권의 자금 흐름상 좀 읽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린 주식시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주식시장에 대해서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당장은 닦아놓기 위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음봉들을 세게 받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지지선을 버티다가 음봉을 세게 박으면 역설적으로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이 깨지면서 음봉을 세게 박으면 공매도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냐하면 지지선이 깨지면 이게 안 깨질 거다라고 매수가 많이 들어오죠. 예.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어이없이 툭 깨져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공매도 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매도를 때릴 수 있는 트리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지지선에서 훅 밀리게 되면 예. 걱정해야 될 건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신용 물량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을 놓고 한 개의 신용이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툭툭 만약에 내일까지 빠지게 되면 네.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계좌들이 생길 거고요. 담보 부족이 발생되면 이틀 동안 유예를 주고 아니면 반대면을 내보내기 때문에 예. 반대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2020년 3월 달 같은 현상이죠. 2020년 3월 초부터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는 2019년 그 가을에 중국에서 퍼졌지만 예. 본격적으로 주시장에 반영된 것은 2020년 상반기고요. 그게 어떻게 버티다가 2020년 3월 달에 신용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쑥쑥쑥 밀렸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저는 시장이 다 무너진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신용에 대한 부담도 느끼시는 종목들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다고 팔어? 이렇게 물어보실 수는 있죠. 팔 수 있나요? 못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으려고 해도 아마 손 나가기가 쉽지 지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죠. 팔아 말아라는 얘기는 답이 아니에요. 그건 뭐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신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곤두서서 이 신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신경 써야 되고 그거 아니신 분들은 우리나라 체력이 그래도 약한 건 아니니까 실적이 네. 나오니까 일단은 지금은 좀 거리두기 하시면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갑자기 예. 딱 외출하려고 가는데 비바람이 막 갑자기 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점심시간인데 밥 먹고 나왔는데 비바람 확 불 때 있잖아요. 갑자기. 그럴 때는 어떡하죠? 처마 밑에서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비 맞고 걸어가야 되지만 지금은 한 10분 정도 처마 밑에서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빚내서 투자한 게 문제지 현금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장세, 네. 버텨야만 하는 장세이기도 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장세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안에서 오늘 좀 주목받는 레포트가 눈에 띄어서 한번 투자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투자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예,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쪽이 무엇인가는 정리해둘 필요는 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주가 하락 시에 주목해야 할 IT 부품주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올린 보고서인데요. 보시면 그 올해 마지막까지 해서 한 실적의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나온 밸류에이션 PER, PBR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PBR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1배, 2배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내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총은 현재 시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PER과 PBR은 내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논리가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폴더블 폰 관련주 아니면은 DDR5 이런 쪽 관련주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신규 아이템 공급, 점유율 상승 등의 기업 발굴이 필요하고 폴더블 폰 수혜주, 파인테크닉스와 KH 바텍 등은 관심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DDR5 수혜주로는 관련 비중이 가장 높은 TLB를 제시했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에서 절반 이상이 DDR5라고 하네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이 앞에 화면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때, 자 여기서 보면 매출액들이 늘어나요. 저도 이걸 좀 봤어요. 그리고 네. 영업이익도 늘어나요. 영업이익과 매출이, 그러니까 특히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당연히 PER은 낮아지게 되죠.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뭔가 좀 여기서 느낀 바가 없나? 이걸로 좋나요? 예? 뭔가 여기서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야 돼요. 여기서 부족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볼 때 매출액이 다 늘어나요. 여기서 네. 우량 뭐 잘 뽑아내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다 늘어나요. 그래. 이 기업들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나네. 영업이익률은 중요한 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마진율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는 절대치가 아니라 네. 2022년 대비 2023년에 영업이익률이 변화가 있느냐라는 거죠. 중요한 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도 영업이익률이 줄어든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원가 압박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서 이 원가 압박을 해결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마다 영업이익률을 지켜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환율이나 원자재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좀 빠졌다라는 것이 이걸 이제 우리가 수작업으로 계산하면 돼요. 근데 조금 한 줄 더 넣어주셨으면 엑셀로 계산해서 그냥 긁어버리면 되는데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영업이익률을 내후년도까지 계산을 할 수 있나요? 요거는 단순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영업이익률을 나누기 하면 되니까. 이것도 영업이익률에서 나눠서 엑셀로 긁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포인트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거 보시고 좀 같이 계산 좀 해주세요. 네, 다음 봐야 될 게 빠졌다는 거. 자, 이제 두 번째는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자, 이 리포트를 제가 작가분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요약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리포트가 너무 짧아요. 내용이 너무 압축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리포트가 한 40-50장 정도 나올 분량인데 글쎄요, 뭐 그거는 둘째치고 그다음에 이 논쟁인 겁니다. 폴더블에 대해서 주목을 했어요. 지금 이제 폴더블 시장이 열리니까 그 폴더블이 주목하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올해까지 폴더블 시장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이제 폴더블 폰을 쓰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중국과 이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폴더블 폰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폴더블 시장이 열리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제 중점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각 기업마다 폴더블 폰 관련주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비중과 글로벌 비중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 작업을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했는데 여기서 나온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 글로벌 비중이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수출 거래처까지 좀 따져주게 된다면 사업 보고서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 봤는데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이걸 좀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폴더블과 이제 저기 DDR5 관련해서 이쪽은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커지니까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영업이익률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뭔가 MR 사업 부분을 봤어요. 특히 이제 그 애플이 이제 증강현실에 대해서 그거 하는데 내년도에 출시가 헤드셋이 내년도에 출시가 된다는 했는데 제가 기사 검색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내년에 출시가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그 애플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이제 추측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애플에 대해서 정말 잘 귀신같이 뽑아낸다는 꿔밍치라는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대만의 애널리스트가 내년까지 힘들 걸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했습니다. 이거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애널리스트 분들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무게감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후광 효과라고 그러는데 애널리스트 분들이 자기네 회사의 공식 그 리포트에 이런 것들을 거론을 하게 되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가는 거죠. 믿고 안 믿고는 문제지만 일단 그걸 우리가 부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딱 썼다라는 것들 내년에 출시가 되니까 이거 트리거돼서 이 주식을 사라라는 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썼다라는 것은 저는 한 가지 조금 아쉽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 리포트를 놓고 후속 작업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영업이익률, 두 번째 삼성전자 대비 글로벌 수출 비중, 그다음에 수출 모멘텀 그 거래처까지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예. 그런 검색들을 좀 해봐야 되겠고 몇몇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 리포트가 이게 몇 장짜리 아닌 거예요. 너무 응축된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이걸 보고 단순하게 우리가 제목만 보고 다음에 봐야 될 건 우리 IT 어떤 거 이러이러한 섹터 종목 뭐 싹싹싹 이렇게 해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난해한 리포트다. 아쉽다. 아쉽다. 이런 몇 예. 가지를 더 보충해서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근데 주셨는데. 이분의 예. 논리에 대해서 한 가지 저는 좀 이해하는 것은 폴더블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요. 예. 폴더블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들어가고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뭐 힌지라든지 아니면 전기 모터라든지 자화전자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예.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애플도 폴더블 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계속 네. 출시가 지연되면서 갤럭시의 그 폴더블 폰 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 논리로 폴더블 폰 부품 기업들이 증권가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률을 다시 좀 계산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관점. 그리고 매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그 회사도 또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